자, 그 그림 보시면은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불법 점유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까지 신축한 사안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을이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을은 자기 소유 건물에 거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퇴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을이 병에게 임대차한 경우 갑은 병에게 퇴거 청구할 수 있으나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없다. 왜? 임차인 병은 철거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을한테만 철거 청구할 수 있지 병한테는 철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병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이처럼 을이 불법 점유해서 건물까지 신축한 상태에서 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지 않고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매매를 한 겁니다. 자,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 물권 청구권이 함께 뭐 한다? 이전해야 됩니다. 이전. 그래서 청구권, 물권 청구권 누가 행사해야 된다? 병이 행사해야 되지 갑이 행사하는 거 아니다는 거. 자, 세 번째. 을이 정에게 건물을 매도한 후 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인도하였으나 건물이 아직 미등기인 경우 갑은 정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이는 을이 건물을 신축해서 정한테 매매한 거잖아요. 그렇죠? 매매했을 때 이 정은 대금도 지급하고 점유도 이전 받았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기만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정은 소유권으로서 어떤 권능을 가질 수 있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렇죠? 등기 청구하게 되면은 다만 등기만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는 철거 권한이 있다, 없다? 정은 철거 권한이 있다라는 게 판례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물권자인 갑은 누구한테? 정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물권자 갑은 누구한테도 다 대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을한테도 대항할 수 있고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건물을 축조하였는데 을의 허락 없이 무가 건물을 점유한다면 을은 무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일단은 갑과 을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등기가 해줘 지상권 등기. 을이 그 갑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합니다. 자, 건물 신축한 그 건물은 누구 소유예요? 을 소유잖아요. 자, 을 소유인데 누가 무단으로 침입한 거예요? 병이 무단으로 침입한 겁니다. 그럼 뭐가 침해된 거예요? 소유권이 침해돼요? 지상권이 침해됐어요? 지상권이 침해된 거잖아요. 그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했으니까, 그렇죠? 그 건물을 불법으로 지상권이 침해이기 때문에 누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돼요? 지상권자가, 을이 갑이 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 갑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만약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권 등기 없이 건물을 축조하였고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인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을은 병을 상대로 임차권 주장하려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뭐다? 토지 임차권을 등기하거나 자신의 소유 건물을 뭐한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자, 임대차를 했지만은, 자, 건물을 소유 목적으로, 임차인, 임대인이다. 임대차 계약했지만은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건물도 신축했으면은 이 건물도 뭐다? 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을매인도 등기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사이에 갑이 병에게 매매를 한 겁니다. 자, 매매하게 되면 이 토지 소유자는 이 건물 소유자에서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 토지에도 임대차 계약 토지에도 뭐다? 임차권 등기하지 않는 상태고 또 뭐다? 건물도 뭐다?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다? 을은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건물을 철거당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여섯 번째, 갑 소유 건물의 을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으로 격려된 후 병에게 저당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다면 갑은 병을 상대로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을이 등기를 의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합니다.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죠? 입법하는 저당권자. 그렇죠? 등기를 의지해서 자기만으로마다 저당권자가 된 겁니다. 소유자. 자, 그럼 당연히 갑은 을을 상대로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죠. 근데 이 저당권을 누구한테 이전한 거예요? 병한테 이 저당권을 이전한 거예요. 이전해도 뭐다 누굴 상대로? 갑은 병을 상대로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즉 침해자인 을을 상대로 아니라 누굴 상대로? 현재 침해자인 병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7번째, 토지 미등기 매수인은 직접 토지의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소임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왜 그렇죠? 우리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권을 가진다, 안 가진다? 안 갖잖아요. 그렇죠?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점유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소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는 이 정도 알아두시고, 자, 이제 소유권을 다 마치고 지상권입니다. 지상권. 지상권도 작년에 문제가 나왔었죠. 두 문제가 나왔었어요. 두 문제. 27회 때 안 나오다가, 작년에 두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60페이지 보면은, 지상권 두 문제 나왔었죠. 지상권 전체적인 설명과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나온 겁니다. 자, 우리 지상권을 여러분 생각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생각합니다. 약정 지상권과 법정 지상권을 생각하세요, 항상. 약정 지상권과 법정 지상권, 이 두 가지 꼭 생각하세요. 지상권 하게 되면은. 우리 약정 지상권은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서 지상권이 성립된 거고, 그래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할 필요 없잖아요. 타인한테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지상권은 단기 기간 있잖아요. 단기 기간만 정해 있어서 이 단기가 장기예요. 보면은 30년, 경관건 몇 년? 30년, 수목은 또 30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잖아요. 그렇죠? 그 단기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려면 지령받고 계속 토지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얼마든지 이제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일단 타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거주할 수 있다든가 얼마든지 당사자 의사표시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자,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서 관습법에서 당연히 지상권이 성립된 걸로 봅니다. 자, 당연히 지상권이 성립된 걸로 본다면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제한이 따르잖아요. 소유권 제한이 따릅니다. 왜? 사용 수익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지령만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 지상권은 경매에 있어서 좀 무서워하죠. 법정 지상권 성립된다면은 낙찰을 받지 않으려 합니다. 물론 특수한 법정 지상권 성립 때도 지료만 받을 목적으로 이 경매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지료만 잘 나오면은 지료 목적으로 이렇게 낙찰을 받는 죠. 그렇지 않고는 대체로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면은 낙찰을 꺼려야 합니다. 이처럼 법정 지상권은 당사자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는 거.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자, 그럼 우리 법률에 규정하면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고, 자, 두 번째 가등기 담보법, 세 번째 임목법에 있습니다. 임목법에. 우리 민법에는 305조와 366조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366조가 이제 문제 잘 나옵니다. 이거는 문제 안 나오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관습법상 법정에 두 가지 있죠. 관습법에서 이 지상권이 있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분묘기지권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이처럼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관습법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것은 첫 번째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두 번째
분묘 기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렇게 우리 305조는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자에 대한 법정 지상권이고, 이 366조는 저당권 실현이란 법정 지상권입니다. 법정 지상권. 이거는 우리 전세권이가 전세권의 규정이 있고, 이 360조는 저당권의 규정이 있고, 자, 이거는 지상권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서는 한꺼번에 다 실어놨습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한꺼번에 다 실어놨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보는 것보다도 한꺼번에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약서는 전부 기재를 해뒀습니다. 102페이지 보면은 첫 번째 전세권 보호를 위한 전세권 설정자의 법정 지상권. 자, 이거는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책 316페이지에 있고, 두 번째 저당권 실현이라는 법정 지상권은 353페이지에 있고, 우리 책에 353페이지에 있고, 자, 세 번째 103페이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이 우리 책에 300페이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4페이지 보면은 분묘기지권 있죠? 좀 크게 네 가지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항상 지상권 하면은 약정 지상권과 법정 지상권이 있다. 우리 약정 지상권은 그 판례가 많이 없어요. 법 전문만 잘 알는데요. 간단해요. 문제는 뭐다? 이 법정 지상권이 거의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 지상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잘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약정 지상권 문제 볼까요? 100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그러니까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걸 우리가 뭐란다? 지상권한다. 그래서 우리 1번 보면은, 동그라미 1번 보면은, 지상권자 을이 가부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가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상권한다. 지상권. 그래서 현재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설정 계약에서 지상권이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또 기존의 지상 공작물 등이 멸실을 하더라도 보다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기는 타인 토지를 이용한 거니까. 그렇죠? 자, 그 그림 보면은 갑과 을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잖아요. 자, 설정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갑은 을에게 뭐다? 등기를 해주죠. 지상권 등기를 해줍니다. 자, 지료는 을이 지료 지금은 이 지상권 성립 요소도 아니다.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네, 지료는 등기해야만이 유상입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무상입니다. 무상 등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등기하지 않으면 지료 증액 청구도 하지 못한다는 거. 지료 증액 청구하지 못한다. 우리 지료는 2년 이상 지료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 통과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 통과할 수 있다.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자, 우측 보면은 구분지상권이 있습니다. 구분지상권. 자, 우리 구분지상권은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 범위를 정해서 건물, 기타 공작물을 보다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말한다. 구분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 지하 그 범위를 상하 범위를 정해서 보다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건물과 공작물에 한해서입니다. 수목은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볼까요? 존속기간이 정함이 있는 경우와 정함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최단기간이 있고 최장기간이 있죠. 우리 최단기간은 경관 건물은 몇 년? 30년. 굉장히 기간이 길죠. 이거를 여러분이 최장기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단기간입니다. 이런 최단기간을 두게 된 이유는 이 지상권자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공작물을 소유해서 수목을 소유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자본을 투하했잖아요. 투하했으면 회수할 그 기간이 보통 경관건물이라든지 수목 같은 거는 이렇게 30년 가야 뭐 투하 자본을 회수한다고 해서 뭐다? 최단 기간을 둔 겁니다. 그래서 최단 기간 경관건물은 30년, 수목도 30년, 그의 건물은 뭐다? 15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조건물 같은 거, 이거는 뭐다? 15년입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은 5년이죠. 최장기간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구 무한으로 정할 수 있죠. 기간을 영구 무한으로 정할 수 있다. 자, 존속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입니다. 존속기간이 정하면 최단기간으로 봅니다. 존속기간이 없는 데는 최단기간으로 본다는 거, 최단기간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주의할 점,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으면, 원래 공작물 몇 년인데?
5년이잖아요, 공작물. 자, 근데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을 때마다 전속기간 몇 년을 본다는 거예요? 15년. 15년 동그라미. 주의하시고. 세 번째, 상당한 기간 내구력을 가지며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건물. 자, 이 경우는 견고한 건물로 봅니다. 이런 견고함은 몇 년이다? 30년입니다. 30년. 그래서 상당한 기간 내구력을 가지며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건물을 견고한 건물로 본다는 거에서 30년입니다. 그 지난 그 네모 박스 있죠? 담보지상권. 자, 이 담보지상권은 우리 민법 규정이 없어요. 우리 민법에. 판례로서 인용입니다. 판례로서.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갑이 나대지 A라는 나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대지에 을이 돈을 빌려주고 갑은 돈을 빌리고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야 된다. 저당권자. 소유자. 나대지 소유자. 자, 이 나대지 소유자 갑은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없다? 먼저 신축할 수 있잖아요. 건물 신축할 수 있습니다. 신축할 때 이 저당권자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 저당권 동의를 얻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 신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저당권자 동의를 않고 신축을 할 수 있으면은 건물을 신축하다가 나중에 공사가 중단된다. 이런 건물 신축으로 인해서 이 담보 가치가 하락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락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건물이 신축되면은 담보 가치 상승된 부분도 있지만은 때로는 담보 가치가 하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 또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고 또 이 건물을 신축하다가 건물 신축 중단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유치권 주장한다든가 자, 이런 게 있으면은 담보 가치가 하락이 안 해요. 하락하잖아요. 이처럼 이 저당권자 담보 가치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뭘 할 수 있다?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말한다? 담보 지상권입니다. 이처럼 저당권의 담보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이 지상권을 설정한 것을 우리가 말한다? 담보 지상권입니다. 담보 지상권. 이 담보 지상권은 병전 지상권입니다. 병전 지상권. 이거 일본에서 왔습니다. 일본에서. 근데 이 담보 지상권을 보시면은 우리 민법 규정이 없잖아요. 또 판례로만 인정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이 담보 지상권이 독자적인 어떤 물건의 종류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지상권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만약 이게 독자적인 종류라면은 물건의 종류라면은 물권법정지에 어긋나요, 어긋나잖아요. 어긋나잖아요. 우리 물권법정지는 물건의 종류를 뭐 하게 되면은 창설하려면은 뭐 해야 된다?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해야 되지. 이런 판례로 창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이 내용이 담보지상권이 이 지상권의 내용이라면은 이러한 내용을 변경하려면은 즉 우리 약정지상권이나 법정지상권이든 그 타인의 토지를 이용합니까, 안 합니까?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잖아요. 근데 이 저당권자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오로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설정한 거잖아요. 이처럼 내용이 변경되면은 뭘로 해야 된다? 법률 또는 관습법에 창설해야 되는데 이처럼 판례로서 창설할 수 없다고 해서 이 학자들은 이 담보지상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권법정지에 반한다. 저도 독자적인 논문을 통해서 이 담보지상권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러한 담보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구제 방법이 있다고요. 구제 방법이 없어서 이처럼 인정한다면 별 문제 없지만은 구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 물권법정지에 어긋난 행위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저당권 자체가 침해되면은 저당권 자체도 뭐 할 수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려면은 담보가치가 하락하잖아요. 그럼 저당권자가 뭘 한다?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공사를 중지할 수 있고 건물을 안 구하면 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우리의 판례가 있다고요.
또 우리 이 저당권은 뭐다? 물권적 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고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뭐다?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즉 물권법정지회까지 반회까지 이처럼 담보지상권을 인정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죠. 그렇죠? 일단은 판례로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판례로서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 첫 번째는 이 담보지상권의 정의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어딘지 몰라요? 담보지상권. 자, 이 담보지상권은 이 저당권이 소멸되면은 이 담보지상권도 뭐 한다? 소멸합니다. 예전에 이게 이 담보지상권이 권리 분석을 못할 때는 돈을 많이 버는 노다지였었어요. 힘들지만 왜 그러냐면은 가끔 가다 이제 이 은행들이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할 때 항상 지상권 설정하거든요. 이때 누구한테 맡겨요? 법무사한테 맡기잖아요. 그럼 법무사가 저당권을 1순위하고 그 다음에 2순위로 지상권을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데 뭐 실순위 보지만은 지상권을 먼저 설정 등기하고 두 번째 저당권을 설정 등기합니다. 동일한 날짜입니다. 동일한 채권자예요. 이건 100%가 뭐예요? 담보지상권이에요. 근데 이 선순위 지상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경매에 있어서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모르는 사람들은 낙찰에 임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는 사람은 가격이 떨어질 때 기다렸다보다 낙찰을 받습니다. 낙찰을 받으면은 일단은 저당권을 말소시켜준다고요. 그럼 지상권을 말소 안 시켜줘요. 그럼 낙찰자는 누굴 상대로? 은행 상대로 이 지상권 설정 등기 말소하라라면은 소송 안 해도 은행을 말소해준다고. 어차피 소송해도 뭐다? 패소하니까. 그 판례가 이제 두 번째 판례입니다. 두 번째 판례. 담보지상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한 경우 물론이고 시효 소멸로 인한 경우에도 뭐다?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부정하여 뭐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선순위 담보지상권이든 후순위 담보지상권이든 저당권이 소멸하면 마다 소멸한다는 거. 이 점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01페이지 지상권의 효력입니다. 지상권의 효력. 우리 지상권의 효력은 6가지 정도 있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첫 번째 봅시다.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자, 그 그림을 보시면은, 자, 지상권 전속기간이 만료됐잖아요. 자, 만료됐으면 등기가 말소되지 않다 하더라도 뭐다? 그 지상권은 소멸한다 했었죠? 등기 없어도. 자, 전속기간이 만료되고 지상물이 현존합니다. 지상물이 현존. 지상물이 현존하면은 을은 지상권자는 뭘 청구할 수 있다?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 근데 계약갱신 청구를 누가 거절하면은 토지 소유자가 거절하면은 을은 누구한테? 갑한테 그 지상물을 뭐다?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약갱신 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는 형성권이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불리기는 뭐다? 청구권으로 불리지만은 실질은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그 청구권 행사하자마자 가액 상당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로 봅니다. 주의할 점은 또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게 되면은 이런 계약갱신 청구도 하지 못하고 또 지상물 매수 청구도 하지 못한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상물 매수 청구는 뭘 해야 되는 지상권이 기간이 만료돼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돼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가로 1번 보면은 이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 첫 번째 전속기간이 만료돼야 되고 두 번째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아야 되고 세 번째 상당 가액으로 매수 청구권이 되는 거고 네 번째 기간은 갱신함부터 최단 기간이라는 거 다섯 번째 지료가 연체되면 매수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지상권 설정자도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지상물이 현존하면은 을은 원칙적으로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그걸 수거를 하고 그 지상물을 수거를 하고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원상 회복. 자, 그래서 을 입장에서는 가치가 없다 해서 수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설정자가 그 수고를 저지하면서 매수 청구합니다. 자, 이때는 뭐다? 이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수고하려 했는데 돈 들어가지 않은 원상의 경우에는 도리어 뭐다? 설정자가 매수한다니까 더 좋잖아요. 그렇죠?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상권 설정자가 이처럼 지상물 매수 청구하게 되면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익비상은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지상권자는 그 토지를 뭐 해야죠? 관리하고 보존해야 됩니다. 왜?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하려면은 스스로 뭐 해야 한다? 관리하고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필요비 지체하면은. 다만 유익비를 지체하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 청구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는. 네 번째, 지상권자의 토지 사용권입니다. 우리 상민관계 준용된 데 있죠. 우리 상민관계는 부동산 소유자,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뿐만 아니라 인접한 지상권자 상호간에도 마다 이 상민관계가 준용된다는 거. 이 지상권자뿐만 아니라 전세권자도 마찬가지죠. 인접하는 이 지상권자 상호간에마다 상민관계가 준용된다는 거 좀 꼭 주의하시고, 다섯 번째, 지상권이 침해당하면은 물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자체적으로마다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준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준용 규정을.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청구권을 준용한다는 거. 자, 여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지상권의 처분입니다. 자, 지상권은 동의 없이 타인에게마다 그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고 담보도 제공할 수 있다 했습니다. 지상권은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담보 제공, 양도도 할 수 있다는 거. 또 토지 누구 소유인데? 지상권 설정자 소유잖아요. 그 토지도 뭐다? 누구한테 임대할 수 있다? 동의 없이 제3자한테도 임대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지상권자가. 또 지상물도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지상물도 처분할 수 있다. 또 이 지상권과 이 지상물은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상권만 양도하고 지상물은 처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지상권자가. 반대로 뭐다? 지상물만 처분하고 지상권은 그대로 있는 거. 그렇죠? 토지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죠? 지상권과 지상물은. 자, 중요한 건 네 번째입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당사자 의사표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즉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양도하지 못한다, 임대하지 못한다 라고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정할 수 없습니다. 그 규정은 뭐다?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권 처분 잘 알아두시고, 자, 제일 우측 보면 지상권 소멸이 있죠. 첫 번째, 지상권 설정의 목적인 이 건물이 전부 멸실해도 지상권 소멸한다 해서 안 한다서요. 안 한다. 두 번째,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은 지상권 설정인 지상권의 소멸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바로 소멸된 겁니다. 연체되면은 뭐 해야 된다? 소멸 청구를 해야만이 소멸합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소멸된 게 아닙니다. 소멸 청구 해야 된다. 지상권 포기할 수 있죠? 포기하는데 우리 지상권은 뭘 할 수 있어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했잖아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이때 포기하려면은 저당권이 설정됐으면은 이 저당권자 동의를 얻어야만이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우리 전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권자도 전세권을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면은 그 저당권자 동의를 얻어야만이 전세권도 포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약정지상권은 어려운 거 없어요. 그렇죠? 약정지상권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 자, 먼저 우리 전세권 보호를 위한 전세권 설정자의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이 전세권에 규정하고 있죠?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 그림을 봅시다. 이 전세권 보호를 위한 전세권 설정자의 법정지상권이 어떤 건지. 자, 여기서 우리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은 건물 소유자는 철거를 당하지 않고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것은 건물 소유자는 뭐다?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고 오히려 뭐다?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은 건물을 철거당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먼저 이해하시고,
자, 갑 소유 X 토지와 Y 건물이 있다 합시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등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은 전세권자입니다. 그 후에 갑이 토지만 누구한테 매매해요? 병한테 매매합니다. 토지만 병한테 매매합니다. 자, 매매하면은 건물과 토지 소유가 달라졌잖아요. 건물 소유자 누구예요? 그럼 토지만 매매하면 갑이 건물 소유자고 토지 소유자는 병이잖아요. 자, 병이면은 자, 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한테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런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됩니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권자. 전세권이 설정됐잖아요.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이 지상권이 설정되는 건다?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전세권자 아닙니다. 전세권 설정자한테마다 법정 지상권이 설정됩니다. 그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전세권 보호를 위해서마다 전세권 설정자의 법정 지상권이 있다는 거. 또 이 갑이 을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가 해주잖아요. 매매한 게 아니라 경매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가 돼서마다 갑 토지가 누구 명의로 병이 낙찰받은 경우도 이 병 낙찰자는마다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철거를 구할 수 없고 토지 소유자는마다 건물 소유자한테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봅시다. 저당권 실효운영 법정 지상권. 이게 이제 문제가 잘 나옵니다. 이것도 문제 잘 나오고 작년에는 103페이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나왔었죠. 자, 저당권 실효운영 법정 지상권입니다. 요건을 먼저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요건은 그 동그라미 있죠? 1번부터 5번까지. 그 동그라미가 요건입니다. 그걸 유물서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걸 요건을 알아두지 않으면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이게 힘듭니다. 꼭 먼저 법정지상권 요건을 알아둬야 합니다. 자, 그 그림을 봅시다. 갑이 토지 소유자고 건물 소유자입니다. 동일한 소유자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동일한 소유자입니다. 자, 첫 번째 요건 366조항 저당권 실효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즉 건물이 철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여야 된다. 두 번째,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됩니다.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든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든 또는 공동담보로 저당권이 설정되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된다.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고 을에게 저당권 설정을 해줬습니다.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하든 건물에만 저당권 설정하든 공동담보로 저당권 설정하든 366조가 적용되려면 반드시 저당권 설정돼야 된다는 거.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저당권 설정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저당권을 설정하기 이전에 뭐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좀 이제 크나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뭐라 했어요? 저당권이 실행돼야 됩니다. 이 저당권 실행은 임의경매다, 강제경매다. 임의경매입니다. 나중에 강제경매에서 토지와 건물이 달라진 거는 이 366조한 법정지상권이 아니고 우측에 있는 뭐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에요. 토지와 건물이 달라진 그 이유가 이거는 우리 366조는 오로지 하나예요. 임의경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저당권 설정돼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임의경매입니다. 이처럼 임의경매에서 다섯 번째 찾아보죠. 왼쪽에 있죠? 임의경매에서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됩니다. 자, 달라지면은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자, 우리 그림에서는 자, 병은 뭘 낙찰받았다 했어요? 건물만 낙찰을 받은 겁니다. 건물만. 자,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는 갑이잖아요. 자, 갑은 건물 소유자한테 이러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면 철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지료를 지급하고 누구한테 갑의 토지를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거예요. 최단 기간을 보는 겁니다. 기간도. 그거는 경관 건물 몇 년? 30년. 수목은 몇 년? 30년. 목조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입니다.
자, 이처럼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실용이라는 법정지상권은 5가지 이 요건이 성립돼야만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는 철거를 당하지 않고 그 목적물마다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거. 자, 첫 번째 요건이 뭐라고요? 동일한 소유자 된다. 두 번째, 저당권이 설정돼야 된다. 토지와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다. 토지만 저당권 설정하든 건물만 저당권 설정하든 공동담보로 저당 설정하든 설정돼야 됩니다. 세 번째, 그렇죠. 저당권 설정 등기 이전에마다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네 번째, 저당권이 실행돼야 되고 그로 인해서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 자, 그러면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그 요건을 알아두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지. 그 요건을 모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요건을 봅시다. 세 번째 요건이 문제가 잘 나와요. 세 번째 요건은 저당권 설정 등기 이전에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 그림 밑에 보면은 자, 건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고 언제 건물이 신축된 거예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신축된 거예요. 자,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건물은 철거당합니다. 자, 그게 몇 번이냐면은 하단에 있는 박스 1번입니다. 1번 한번 읽어보시죠. 박스 나대지의 저당권을 취득한 후 갑이 그 나대지의 대부분을 신축한 경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을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저당권이 취득한 후입니다. 후에 건물이 신축됐죠. 후 동그라미. 후에 건물이 신축됐죠. 이때는 법정지상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 번째 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요건은 다 구비됐지만 세 번째보다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이 존재했기 때문에 세 번째 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자, 건물은 신축 중이에요. 자, 저당권이 설정 당시에 건물이 신축 중입니다.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건물이 완공된 거예요. 자, 이때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느냐 이겁니다. 무조건 된다면 안 돼요. 건물에서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건물 요건이 갖춰야 된다. 자, 2번 한번 읽어보시죠. 그 2번.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의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이었고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되죠? 그 밑에 있죠? 지붕, 주벽, 기둥이 성립된 경우 부동산으로서 요건을 갖춘다. 그렇죠. 부동산수 요건을 갖춰주면 건물이 완공된 걸 보지 않습니다. 이 부동산 요건은 건물 완공을 보지 않고 이 세 가지 요건, 기둥이 형성되고 주벽이 형성되고 지붕이 형성되어 있으면은 부동산수 요건이 갖춰진 겁니다. 완공이 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요건이 갖췄으면 건물이 존재한 거고 이러한 요건이 갖춰졌으면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합니다.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구 건물이 존재한 겁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구 건물이 존재하고 저당권이 설정되는 후에는 이 구 건물을 철거를 하고 신축 건물을 합니다. 자, 이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느냐. 자, 그 위에 지난 네모 박스 있죠? 항상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구별 못하면은 문제가 나오면 혼동될 수 있습니다.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공동으로 이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됩니다. 공동으로. 자, 우리 토지와 건물에 공동으로 저당권 설정합니다. 자, 동일한 소유자죠. 첫 번째 동일한 소유자. 두 번째 저당권 설정 공당으로 공동담보로 공동담보에서마다 저당권 설정합니다. 저당권 설정된 후에 저당권 설정 이전에는 건물이 존재했잖아요. 그렇죠? Y 건물 존재했습니다. 세 번째 건물이 존재하고 자, 네 번째 저당권 실행입니다. 저당권 실행. 자, 저당권 실행에서 자, 몸만 자, 토지만 여기서는 정의, 병이 자,
자, 건물만 낙찰받았어, 건물만. 건물만 낙찰받았어, 건물. 자, 건물만 낙찰받았으면은 이 병은 지상권이 성립되느냐 이거예요. 철거를 당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공동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잖아요. 공동으로 저당권이 설정되고, 자, 나중에 건물 전제했죠. 자, 여기서 이제 뭐다? 건물이 이제 저당권 설정 이후 건물이 신축됐습니다. 원래 이게 없었으면은 당연히 뭐다? 병은 건물이 뭐다? 철거당하지 않고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 거잖아요. 근데 이 건물이 존재했지만은 나중에 뭐다? 저당권 설정 위에 건물이 신축한 겁니다. 자, 건물을 신축했다면은 이 병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아닙니다. 철거당합니다. 그때는 뭐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이 저당권자를 보셔야 돼요. 저당권자. 자, 기존 건물이 철거를 당하면은, 신축 건물이면은, 기존 등기 등본은요, 매실 하잖아요. 그렇죠? 기존 등기는 말소합니다. 그리고 신 등기부는 생성시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미 Y 건물에 저당권이 기존에 설정되는데 신축 건물에는 저당권이 설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저당권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 이 때문에 만약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된다면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 철거를 당하지 않고 당연히 건물을 소유하잖아요. 그럼 담보 가치가 하락될 수 있죠. 그럼 이 저당권자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는 저당권자를 위해서 뭐다? 이때는 뭐다? 공동으로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이 신축됐다면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안 됩니다. 철거를 할 수 있어야만이 뭐다? 이 저당권자는 이 가치가 뭐다? 담보 가치가 상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때문에 공동으로 저당권이 설정되고 구 건물이 존재하고 나중에 신축 건물을 하게 되면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이제 주의할 점. 그 세 번째 줄 밑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밑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정적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는 겁니다. 어느 때냐면은 특별한 사정은 신축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줄 때, 신축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은 저당권자 불이익이 없잖아요. 뭐 법정 지상 성립되든 안 하든 간에. 그렇죠? 이처럼 뭐다? 특별한 사정은 신축 건물에 신축 건물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설정해 준 경우, 그렇죠? 신축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설정해 준 경우, 이 경우에는 뭐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됩니다. 그렇죠? 법정 지상권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거 잘 알아줍니다. 공동으로 토지와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는 구 건물이 존재하고 나중에 뭐다? 신축 건물을 했을 때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만 신축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뭐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다. 자, 그 두 번째 보면은 이제 공동 저당권 아닙니다. 토지 또는 건물 한쪽에 저당권이 설정된 거는 나중에 구 건물이 존재하고 신축 건물이 있죠. 이때는 뭐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됩니다. 자,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만은 뭘 기준한다? 구 건물을 기준합니다. 구 건물을 기준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저당권 설정한 게 아니라 일단 한쪽만 저당권 설정한 겁니다. 뭐 건물에만, 토지만 저당권 설정했다 합시다. 건물은 저당권 설정 안 했습니다. 토지만 저당권 설정하고, 자, 이런 경우는, 자, 기존 건물이 존재하고, 이후에 뭐다? 신축 건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마다 토지와 건물이 달라지잖아요. 그쵸? 실행해서. 자, 이 경우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다, 안 된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데, 뭘 기준으로?
그래서 구 건물을 기준합니다. 자, 구 건물은 목조 건물이에요. 자, 신축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우리 목조 건물의 기간이 몇 년이에요? 15년. 철근, 콘크리트는 30년이잖아요. 그러면 30년 적용한다, 15년 적용한다. 15년 적용한다. 신축 건물을 기준하지 않습니다. 구 건물을 기준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구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 그럼 미등기 건물과 법정지상권 우측에 있는 찌란 박스 있죠? 1번만 알, 2번은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1번 봅시다. 1번 보면은 자, X토지와 갑이 Y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신축. 등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신축했는데 하지 않는 겁니다. X토지와 Y 건물은 동일한 소유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우리 신축자가 건축주가 뭐다?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등기하지 않아도. 자, 그러고 나서 갑이 돈이 필요해서 이 토지에 을에게 돈을 빌리고 을에게 뭐다?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토지에 저당권 설정합니다. 이 토지에 저당권 설정. 두 번째. 저당권 설정. 자, 저당권 설정 이전에 건물이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건물이 존재합니다. 건물, 세 번째. 건물이 존재합니다. 자, 네 번째, 돈을 갚지 않으면 을이 저당권을 실행하잖아요. 네 번째, 저당권 실행. 자, 저당권 실행에서 누가 낙찰 받았냐면은 토지만, 건물은 경매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저당권 설정 안 돼 있으니까.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서로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그대로 누구? 갑이고, 토지는 누구한테 낙찰받냐면은 병이 낙찰받는 거예요. 토지만 낙찰받는 겁니다. 토지와 건물이 달라졌잖아요. 토지와 건물이 달라지면 누가 건물 소유자예요? 갑이죠?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한테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철거 당한다, 안 당한다. 요건이 다 갖춰져 있죠? 동일한 소유자 된다. 미등기 건물도 동일한 소유자잖아요. 동일한 소유자 된다. 저당권이 설정돼야 된다. 저당권 설정 이래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저당권이 실행돼야 된다. 이로 인해서 뭐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 이처럼 미등기 건물도 뭐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의 문제입니다. 몇 번이냐면은 관습법상 법정지상 우측에 103페이지 보면은 자, 8번 있죠? 무가 건물이라든지 미등기 건물을 위해서도 뭐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게 이제 2번입니다, 지금. 2번. 왼쪽에 우리 102페이지 상단에 그 박스 2번에 해당됩니다.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